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태웅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태웅 하면은 대표적인 단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나왔죠. 8월 11일 2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126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1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30%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은 14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2% 성장했습니다. 예, 200%, 300%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죠.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플랜트 사업, 조선 및 선박 엔진, 산업기계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자유형 단조 전문 제조업체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제강사업부를 설립했으며 단조 사업부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잉고트 및 라운드 블룸을 생산 공급 중이다. 태웅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태웅하면 생각나는 게 태양이 아니라 그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에 관련된 기자재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2차 전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IRA 항상 외치잖아요. IRA라는 것은 2차 전지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다른 사업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도 영향이 미치죠. 당연히 2차 전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태양광, 풍력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풍력 발전에 관련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IRA가 2차 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도 해당되고 바로 풍력 발전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동사는 풍력 발전 등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IRA 관련돼 가지고 아직 수혜는 아직 못 받은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17%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30%, 순이익은 작년보다 202% 상승했습니다.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에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6,900원 말씀드릴게요. 16,900원이고 자, 이게 19,600원이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9,640원이에요. 이거를 지지대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저항대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뚫긴 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19,600원을 지지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19,600원을 종가상 이탈이 되면 뭐 다음 주 중이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19,600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런데 자, 5일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5일선이 얼마에 위치냐면은 5일선이 지금 16,800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5일선이 19,600원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쉽죠? 물론 5일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19,600원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지지대 오면은 지지대까지 눌리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데 왜 그걸 굳이 이게 예를 들면 테마주라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근데 이 종목은 실적으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테마주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적으로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눌리목 나오게 되면은 다시 사야 되죠. 어떻다? 껌이 단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씹으면서 단물을 삼키고 또 기다렸다가 또 단물을 삼키고 또 기다렸다가 그런 거죠. 단물이 계속 빠질 때까지 계속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이 오게 되면 다시 사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팔고 다시 눌림목 오면 다시 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물이 빠질 때까지 껌을 계속 씹는 겁니다. 껌은 5번 10번만 씹고 껌을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껌은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는 겁니다. 이 종목도 단물이 빠질 때까지 올라가면은 예, 단물을 삼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눌림목까지 온다. 그러면 단물을 다시 만드는 거죠. 껌을 다시 씹습니다. 씹는다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아무튼 껌을 계속 씹으면서 단물을 만들고 위에 올라가면 단물을 삼키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껌을 씹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려먹는 겁니다. 실적이 나온 종목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종목을 핸들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93,000주를 팔았네요. 다소 아쉽네요. 최근에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A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기관이 한 달 동안 191,000주를 샀는데 오늘 또 샀네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이게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손바뀜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관이 또 핸들링 할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외국인인데 또 계속 하다 보면 기관이 핸들링한 게 수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손바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A 주시하시고요. 누가 샀느냐? 자, 투신이 사고 사모펀드 샀고 금투는 입진에만 들어갔습니다. 자, 최대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5%. 이 정도면 양호하죠.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인데 53.9%.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한다고 그랬죠. 그 이하가 되면 무책임한 경영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주 지분율을 보는 겁니다. 어떤 일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이제 단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이 재작년에 3,200억에서 작년에 3,900억,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51억에서 작년에 29억, 당기순이익은 재작년에 71억에서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자, 분기실적 볼까요? 자, 작년에 총 영업이익이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1분기 때 작년에 64억 적자였어요. 올해 1분기 때 17억 흑자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을 다 이미 뛰어넘었죠? 2분기도. 2분기 실적 볼까요? 쭉쭉쭉 올려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는 17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64억 적자에서 17억 흑자 전환됐죠?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4억 원입니다. 작년에 38억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는 164억 원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얼마라겠죠? 작년 영업이익 29억 원입니다. 근데 올해 2분기에만 164억이에요. 작년에 토탈 29억인데 2분기에만 164억. 그 다음에 1분기도 실적 나왔죠? 3분기, 4분기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작년 3분기 때 38억, 4분기 때 1억 원. 역시 3분기, 4분기도 역시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물은 어쩌다? 껌은 어쩌다?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는 겁니다. 단물이 씹다 보니까 한 5번, 10번 씹었는데 그냥 뱉어버리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눌림목 구간에 잡았다가 고점이 되면 팔고 그때 단물을 삼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껌을 씹습니다. 그럼 단물이 다시 생기죠. 그럼 위에 올라가면 다시 단물을 삼키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133원인데 이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BPS는 24,194원인데 자, 제가 봐서는 지금 이번에 볼까요? 자, 1분기 때 영업이익 29억 원이었어요. 자,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이 145억 원이었어요. 145억 원이면은 지금 재작년 21년도에 71억 원이었거든요. 아무리 적게 나온다 해도 자, 2분기 때 145억 원이거든요.
그럼 올해 토탈로 하게 되면은, 자, 3분기, 4분기도 실적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500억 원 이상은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이 한 500억 원. 넉넉히 잡아 한 450억 잡아볼게요. 76은 42. 6배만 잡아볼게요. 한 420억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당시에 EPS가 얼마냐? 이 당시에 EPS가 357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71억 원에 4배잖아요. 그러면 357원에 4배면 얼마입니까?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1,500원 기준으로 올해 실적이 나오고 내년에 또 실적 나오거든요. 내년엔 또 IRA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IRA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 거죠. 세금 혜택까지 포함되게 되면 상당히 더 좋죠.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1,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계산하면은 PER로 얼마입니까? 15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 15배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부채비율은 57%, 유보율은 4,700%, 상당히 좋죠?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 되지만은, 제가 봐서는 현재 PER, 보수적으로 본 게 PER 한 10서너 배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올해가 그런 거고,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 실적이 더 잘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IRA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거를 땡겨오잖아요. 실적을. 내년 거 실적 땡겨오면 PER 10배가 안 됩니다. 현재 8,590원. 자, 8,590원에서 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8,216. 2배 반이 됐죠? 2배 반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PER 한 10배 내외 구간이다. 10배 내외를 고평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2배 반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가 차트는 예를 들자면은 차트가 예를 들자면은 토끼처럼 뛰고 있다. 그러면은 실적은 자전거 정도 될까요? 자전거 하기 좀 애매하면은 오토바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가 뛰는 것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가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빨리빨리 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2배 반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절대 고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결호들 하겠습니다. 매출액 어디서 나오느냐? 매출액은 자, 풍력 설비, 아까 말씀드렸죠. 풍력 설비, 그리고 산업 기계, 산업 플랜트, 조선 선박 엔진.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BW 했던 게 2016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물은 없고, 그다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 낮고 유보율 높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 튼튼한 회사입니다. 유상증자는 할 가능성이 없고 매물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2배 반이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현재 구간은 고평가는 아니다. 고평가는 아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한다? 단물이 빠질 때까지 껌을 씹어라. 한두 번 껌을 씹다가 껌을 뱉지는 않잖아요. 단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씹고 또 씹고 계속 씹는 겁니다. 여기서 껌을 씹고 위에서 단물을 삼키고 내려오면 다시 껌을 씹고 위에 올라가면 다시 단물을 삼키고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차익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절대 고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태용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